자, 안녕하십니까. 유산화입니다. 여러분들 연준에서 2024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까 말까를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는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하는 종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실제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능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우리가 요거를 미리 시험해보로써 우리가 수능 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모의고사와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표는 근데 여러분들 은행들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막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빨리 채워놔라. 지금 니네가 아슬아슬하게 규정을 지키고 있는 걸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손실이 올 수 있는데 그 손실이 온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당장 은행들에서 돈 빼야 돼 하고 은행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인출하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해놓은 것만큼의 은행들이 미니멈의 자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는 개념에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자, 근데 올해 가상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작성이 됐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자체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기 침체 시대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까에 대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포함된 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가량 폭락하고 야 진짜 내가 와 상업용 부동산 40% 가격 폭락이면 정말 상상하기도 하는 시나리오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주택 가격의 36% 하락, 사무실 공실률의 어마어마한 증가, 실업률이 10%에 도달하고 GDP도 비례해서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요것뿐만이 아니라 은행들이 만약에 저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만 되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자금 조달줄도 막혔어. 거래 계좌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시장 조건 하에서 5개의 대형 헤지펀드가 망했을 경우, 자, 우리 이거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언제적 생각이 나죠? 바로 2008년이 생각나죠. 자, 2008년처럼 실업률이 미친 듯이 오르고 베어스턴스 파산하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주택 가격 미친 듯이 폭락하던 시절의 시나리오를 갖고 온 겁니다. 야, 이 상황에서 사실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결국 얼마나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다행인 건 31개 은행이 테스트가 됐고 요 은행들에게는 뱅크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웰스파고 웬만한 대형 은행들은 다 포함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모든 은행들이 버텨낼 수 있다. 저렇게 막 경기 침체처럼 막 대형 뭐 은행들이나 대형 뭐 기관들이 파산을 하더라도 다행히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연준이 정해놓은 비율보다 자 이거 CET1 자별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게 최소한 4.5% 이상의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망해도 9.9%가 최대 하락폭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이 아무리 손실을 많이 봐도 약 6,850억 달러의 정도의 손실로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와더라도 은행들이 버틸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테스트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조금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나왔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난해 테스트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좀 안 좋았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분명히 저번에는 내가 380점 맞았는데 이번엔
아이씨 370점 맞았네 요런 느낌으로 저번보다 소폭 안 좋아진 게 사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은행주들이 소폭이나마 떨어지는 결과가 좀 있긴 했는데 잠깐 요 6,850억 달러의 손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1,7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빚 손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카드를 안 갚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실업률에 미친 듯이 날뛰고 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갚지 않는 금액에서 1,750억 달러의 손실이 났고, 상업용 밸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 대출이 혹은 전체적인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오피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빚을 갚지 못하면서 800억 달러에 관련한 손실이 나게 되고요. 또한 상업용 기관들이 혹은 뭐 우리가 위워크 파산한 것처럼 이 파산한 기관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1,420억 달러의 손실이 나는 게 바로 이 6,850억 달러의 손실에 포함이 된 건데요. 자, 이걸 전년도에서 조금만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요. 전년도가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7%에서 9.9% 하락하게 되면서 자본 비율이 고작 2.8% 줄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했을 때는 사실 저거보다도 조금 덜 줄었습니다. 2.5%가 줄으면서 사실 전년도 테스트 결과와 그렇게까지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한 점은 2018년 이후 점수가 가장 안 좋았다라는 점. 사실 그래서 아마 조금 은행주들이 조금 평소보다 좀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 뭐 2.8% 하락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인다라는 법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과민 반응한 결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예, 은행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줄 것 같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악화됐고 확실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빚들이 조금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갔냐? 그거는 아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분명히 조금이나마 전년도보다는 높아진 거는 같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요번에 나온 연준에서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꼭 채팅창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